여인을 만났고 이 여인을 사랑했고 결혼을 결심했고 예식장까지 잡아놨는데 예신차까지 잡아놨는데 갑자기 여자가 잠수를 탔어요. 알고 봤더니 애가 셋이나 있었습니다. 세상에 황당한 일이 우리 한국에서 벌어졌습니다. 눈 커진 거 보이시죠? 사건의 전말 함께 보시죠. 저 깜짝 놀랐어요. 이 사건 보고서. 식장 예약 후 사라진 애인. 알고 봤더니 애가 셋이다. 이야. 2016년 11월 34살의 황모 씨 여성입니다. SNS를 통해서 남성 A씨에게 접근을 합니다. 그리고 연인으로 발전을 합니다. 2017년 1월 이 황 씨가 오빠 나 임신한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. A씨에게 산부인과 병원비를 요구했고 A씨는 뭐 당연히 즉각 기쁜 마음으로 그래? 나 아빠 되는구나 12만 원을 송금합니다. 이 A씨는요 나의 아이를 가졌다는 이 여성 황 씨와 2018년 11월 결혼을 약속합니다. 이후 황 씨의 병원비와 또 결혼 준비를 위한 피부관리 비용과 혼수 비용과 또 식장 계약 비용과 또 요즘 스드메라고 하잖아요.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잘하시네요. 스드메 비용 등등등 해서 3천만 원을 이 남성이 황 씨에게 줬다는 거예요. 결혼할 사이니까. 사랑하는 사이니까. 내 아이의 엄마니까. 그런데 예식장을 예약한 뒤에 이 황 씨가 자취를 감춰버렸어요. 그리고 이 황 씨는 황당하게도 소개팅 앱을 통해서 같은 수법으로 또 다른 남자 B 씨에게 접근을 합니다. 여행 경비, 생활비, 웨딩 촬영 등 460만 원 상당을 가로챈 거예요. 이 남자랑도 또 결혼하려고 했던 모양이에요. 똑같은 수법으로. 급기야 그 남자 동생에게까지 접근을 합니다. 친정아버지가 자동차 회사 다니는데 SUV 차량을 40% 싸게 구매 가능하다.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까지 사기쳐서 챙깁니다. 제가 말씀드리지만 친정아버지가 자동차 회사를 다녀도 40% 싸게 구매할 수가 없습니다. 그 회사 직원들만 조금 싸게 구매하지. 제가 또 자동차 담당 기자를 잠깐 했었잖아요. 이런 데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알고 보니 이 황 씨가 반지는 반지인데 2006년에 이미 결혼을 했고 세 딸의 엄마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 세 딸을 둔 상태에서 두 남성에게 사기를 친 거죠. 2016년 6월 결혼 빙자 사기로 처벌된 후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또다시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곽대경 교수님, 네. 경찰 사법대 교수님이시잖아요. 네, 네. 여러 가지 대한민국의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분석하셨을 텐데 아이 셋 딸린 엄마가 이렇게 여러 남성들을 홈빙 사기친 사건 혹시 접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? 굉장히 드문 사건입니다. 드문 사건이죠. 굉장히 예외적인 사건이고요. 사실 뭐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하고 황당했을 것 같아요. 그럼요. 일단 뭐 결혼을 약속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믿고 서로 이제 함께 의지하면서 이제 인생을 같이 해보자 이런 결정을 했다는 건데요. 이 여성 같은 경우는 벌써 2006년에 뭐 결혼을 했으니까 그 당시 나이가 이제 21살이었다 그래요. 아, 그렇군요. 굉장히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고요. 그리고 이제 아기가 이제 3명이 있고. 근데 그렇게 뭐 본인도 그렇고 이제 남편의 뭐 형편이 그렇게 넉넉지 않았는지 2016년부터 이제 이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제 사기를 갖다 이제 치고 이렇게 했는데 벌써 2016년 6월에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이런 혼인을 빙자한 사기를 해가지고 처벌을 받은 전력이 한 번 있습니다. 지금 봤던 남성 A씨, 피해자 B씨 말고 그 전에 또 다른 남성이 이미 피해를 봤었다. 예, 그렇습니다. 그러고 나서 이제 2016년부터 이제 이 사람을 대상으로 3천만 원의 피해를 입혔고요. 그리고 또 이제 작년 11월에 이 A씨에게 이제 피해를 입히고 이제 잠적하기 직전에 8월 달에, 작년 8월 달에 또 다른 B라는 또 이제 피해자를 물색을 해가지고 또 이제 교제를 하자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 결혼을 빙자한 상습적인 사기범이다.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. 예. 아니, 얼마나 이 여성이 연기를 잘했으면 이 남성들이 벌써 3명이잖아요. 드러난 것만. 이렇게 홀딱 다 속아 넘어갔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, 뭐 당사자가 아닌 이상. 우리가 지난주에 이 자리에서 뭘 얘기했습니까? 벚꽃 알바 얘기하잖아요. 벚꽃 알바, 맞아요. 그러니까 미혼 남녀들이 그 진지한 연인 관계에 뛰어들기 너무 두려워한다. 그래서 새로 나온 게 바로 알바로 벚꽃을 같이 보러 갔다라는 구하는 그런 거다. 참 씁쓸하기도 하다. 애플리케이션 통해서 쉽게. 그렇죠. 예. 그런데 그런 알바가 오히려 낫다는 걸 오늘 사실 이런 기사를 통해서 증명한 거예요. 차라리 알바가 낫다. 예, 왜냐하면은 지금 이 남성들은 정신적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? 그래서 예.
이 징역 1년의 실형을 판사님이 선고하면서도 그 남성들에 대해서 50만 원밖에 피해 보상 안 해줬대요. 그 여자분이. 아이고 막 몇백만 원, 몇천만 원 이렇게 3천만 원 이상을 예. 사기 쳐놓고 50만 원 피해 보상해줬다는 거예요. 그러면서 판사님이 도대체 이 남성들이 겪었을 그 고통을 생각해봐라. 말이 되느냐 하면서 위자료를 500만 원 줘라. 막 이런 판결도 나왔다는데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이 사회가 너무 살기가 어렵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결혼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간에 신뢰가 바탕이 돼야 되는 건데 어떤 식으로 이 사람들이 제대로 된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? 저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다. 이렇게밖에 사실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는데요. 예. 조심하셔야 돼요, 여러분. 지금 아까 이 여성분이 접근한 방식이 특히 두 가지가 중요해요. 두 가지가 중요하다. 하나는 그 F로 시작하는 SNS 그 사이트를 통해서 접근한 거예요. 아, 그 얼굴 책. 그렇죠. 얼굴 챗? 네, 그렇죠. 그러면서 나랑 친하게 지내요. 이 메시지 하나로 이 남성하고 연결이 됐고요. 또 두 번째로 애플리케이션은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을 작년 8월에 데이트 앱. 예, 그러니까 양다리를 걸치는 와중에 아무래도 이제 그 남성분하고는 더 이상 할 게 없잖아요. A라고 하는 첫 번째 남성분하고는 식장까지 잡았는데 결혼할 수 없으니까 다른 먹잇감을 사실은 구한 거죠. 먹잇감이다. 예.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에 그런 일이 벌어지기 3개월 전에 시작을 한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여러분 지금 즉석 만남 혹은 SNS를 통한 여러 가지 만남 이런 것들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또 한번 느끼게 됩니다. 예. 이게 뭐 모두가 다 잘못됐다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럼요. 예, 그렇죠. 소개팅 앱을 통해서 만난 만남이 사실 진지한 만남으로까지 갈 확률은 사실은 저희도 뭐 다 근데 거의 없다. 온라인 통해서 사실은 또 좋은 결과를 낸 사람들 많이 있어요. 그런데 또 문제는 그렇지 않은 사례도 사실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외국인 남성을 이렇게 남성들이 SNS 가입해서 나는 뭐 어디 사는 뭐 누구다 하면서 접근해서 사기당했던 사람도 많잖아요.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심 또 조심해야 된다. 예. 요즘은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장난치는 사람이 너무 많다.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. 옛날에 그 한석규 씨가 주연했던 영화 접속. 그 아주 접속은 우리 세대 너무 옛날 티 나는데요. 그러니까 너무 접속은 영화일 뿐이다라는 말씀을 쓱 드리면서 옛날에는 곽효진이 전도연 씨 나왔잖아요 그때. 전도연 네. 한석규 접속. 그거 참 재밌게 봤었는데. 옛날 세대입니다. 네, 옛날 사람이에요. 그 혼인을 빙자한 사기 같은 경우는 과거에 네. 통계를 좀 보면 남성이 보통 여성을 향해서 네네. 혼인을 빙자한 사기를 뭐 금품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어떤 신체적인 어떤 뭐 욕망을 달성하거나 그랬는데 이 경우는 성별이 정바뀌었어요. 그 통상적인 방법들은 이제 남성이 자기의 사회적 지위가 굉장히 높다, 굉장히 이제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다. 예를 들어서 소위 말하는 이제 사자 달린 직업들, 뭐 의사나 이제 변호사나 뭐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결혼을 하겠다. 이래 가지고 이제 뭐 여성들로 하여금 좀 마음이 들뜨게 하고 전통적인 그래서 이제- 수법이었잖아요. 네, 그래서 예. 그동안 모아둔 통장에 돈 가져오라 돈 날리고. 그리고 예. 여러 가지 뭐 신용카드 좀 빌려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게 많습니다. 그런데 이제 이번 사건 같은 건 또 어떻게 보면 뭐 여러 가지 인생이라든지 뭐 결혼에 관한 뭐 재연 드라마에 나왔던 그런 뭐 이야기처럼 들리면 이게 이제 현실에서 이제 벌어지고 있다. 예. 이게 그거고요.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 같은 건 반드시 오프라인을 통해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제대로 확인을 하고 뭐 서류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이제 사람을 통해서건 실제로 말하는 게 사실인지 이걸 갖다 한 번 더 확인하는 예, 그런 어떤 맞습니다.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정말로 사기를 안 당하기 위해선 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만났더라도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만났을 때 일단 주민등록증 좀 봅시다. 서로가 서로를 확인하는. 아이고 참. 그래야 되는 진짜 슬픈 세태가 된 게 아닌가 아니 싶어요. 그래서 옛날 가족관계 등록부 확인하고요. 그다음에 신체 건강하다는 그 건강 검진서 같은 거 달라는 사람도 있어요. 요즘에 근데 그런 사람하고 연애를 하고 싶을까요? 이러도 너무 못하고 저러도 안타까워요. 못하고 네, 안타까운 진짜 사건. 안타까워요.